여러분들 교과서 1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좀 전에 내가 공부를 했거든. 그럼 이제 4번에 보면은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이래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데 151페이지에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알고 들어가는데 일단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부동산의 일부가 나오지. 여기는 권리의 일부가 나와요.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권리의 일부는 지분을 말하는 겁니다. 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부동산은 공동 소유가 대세입니다. 대세. 그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겠죠. 이건 지분입니다.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일부는 있잖아요.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 요게 토지니까 요게 한 필지료거든요. 그럼 요것만 치면 부동산 일부지. 맞죠? 네. 그런데 이거를 설명할 때는 토지를 갖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갖고 설명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그러면 건물을 갖고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예는 우리 집의 아파트에 방이 4개다. 방 4칸이 있다. 그럼 요 방 한 칸이 부동산의 일부지. 맞다? 맞지? 요래가 공부하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방 한 칸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OX다 X. 그럼 방 한 칸만 매매할 수는 뭐다? 없다. 방 한 칸만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다. 방 한 칸만 가압류 들어올 수는 뭐다? 없다. 그럼 가볍게 해결이 되잖아요. 오케이? 네. 자, 다시 여러분들 처분의 제한은 있잖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갖고 공부하거든. 압류와 경매는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되죠? 그럼 이제 이거 됐죠? 그럼 이제 요리로 따보면 이제 이해됩니다.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는 있다 없다? 있지. 임대차 줄 수는 뭐다? 있지. 자, 우리가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오세요. 지역권 나오죠? 지역권은 성역지, 요역지로 분류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분류한다, 다르기 때문에 한다? 다르기 때문이다. 성역지는 토지의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성역지는 일부에 되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리할 때 이랍니다. 부동산의 일부자만 딱 들어가면 한 필지가 있는데 요 일부만 빌리죠. 그죠? 이때는 반드시 도면이 같이 가야 됩니다. 도면이.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를 빌릴 때는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빌리는지 표시를 해야 된다는다. 그러니까 도면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영의와 철수예요. 부동산 일부이라면 항상 뭐를 첨부해라? 도면. 그럼 지금까지 관리를 보면 이 도면을 대상으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의 설정 범위가 1필지 1부인 경우에는 지적도를 첨부한다. 어드바이더 O. 지상권의 일부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는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어덱스다 X. 항상 출제는 대장이 아니고 시작 도면.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밑에 내려오세요. 모르면 이거와 이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 보존입니다. 지분의 보존 등기가 되냐 안 되냐 이 소리거든.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일단 답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이라는 말하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 이거를 구별을 하고 있으면 돼. 소유권 보존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니까 출생 신고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소유권 보존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뭐다? 보존.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각각 1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2억짜리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두 사람이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소유하며 2분의 1의 지분을 갖게 된다, 안 된다? 되지.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모르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 모르는기를 할 때 갑이 혼자 가가 2분의 1만 보존 등기한다. 이거는 성립한다, 한다? 안 한대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갑
공동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 한다. 그럼 혼자와가 지분만 등기하는 거는 받아준다, 안 받는다? 여러분들 출생신고할 때 내 반조각만 출생신고하는데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보존 등기 했어요. 그럼 이걸 갑하고라고 공동소유하고 있죠. 이때 을이 자기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매매할 수는 시작 있다. 요러다 가면 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게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고 권리를 시험에 내요. 권리를. 오케이? 네. 그럼 요리로 이제 가봅시다. 자, 여기 있죠. 요때는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이거 O다, X다, X. 그럼 여기는 뭐다? O. 그럼 지분의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의 저당권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지분의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결했죠? 그럼 여기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는 지분에는 O, X다, X. 자,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박사 논문을 쓰느냐, 답만 맞추면 되느냐 할 때, 답만 맞추면 할 때, 요거 이해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에서도 이해가 되잖아요. 방 한 칸에 전세 임대차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요게 O죠. 그럼 이거는 X입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설명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는 공부할 때, 여기가 O니까 여기가 X구나. 이래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공부를 하는 데는 더 도움이 돼.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범위입니다, 범위. 그럼 처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범위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범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제 몸이 있죠. 제 몸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했을 텐데, 제 몸의 소유권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지.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유권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걸 아내가 강탈을 해가 갔다, 안 갔다? 갔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아내, 며느리가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인다? 강도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강탈을 해갔으니까 강도잖아요, 강도.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제 몸의 소유권은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 피 반, 어머니 피 반이 섞여서 제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피과 어머니 피가 제 몸 속에 섞여서 돌고 있다, 안 돌고 있다? 돌고 있죠.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2분의 1, 2분의 1 공동 소유한다, 한다.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답은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피 반 2분의 1이 어느 위치, 어느 장소를 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알 수 없다라는 거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일부에 되거든. 그럼 일부의 권리를 설정하려면 범위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데 지분은 어느 위치에 지분이 있는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지분이나 용익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했으니까 저를 공동 소유하지. 이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아버지 피 반이 내 몸을 돌고 있잖아요. 어머니 피 반이 내 몸을 돌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돌고 있는지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하려면 나타나야 된다, 안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지. 근데 지분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용익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저당권은 사용 수익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범위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지분의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고래 공부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릅니다. 이거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네요. 그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할 때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글자를 보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분.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용익권은 있잖아요. 보세요.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칠판을 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전세나 임대차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거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단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분의 용익권은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꼭 그냥 외워버리세요.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자, 됐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바로 됩니다. 요거는 부동산 일부에 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요거 또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하면 한 문제 맞춥니다. 한 문제 맞춥니다.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잠깐만 152페이지 잠깐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일 위에 2번에 권리의 일부라고 나오죠. 옆에다가 지분이라고 써요. 지분. 옆으로 갑니다. 권리의 일부의 지분은 당해의 전부에는 미치며 금을 목적은 없지만 공시는 가능하므로 지분이든 등기나 지분을 목적은 가능하다. 반면에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걸 줄 거세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범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지분은 범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게 키입니다. 통과. 됐어.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기겠어요. 자, 책에 몇 페이지를 가느냐 하면 154페이지를 가볼게. 자, 등기의 효력입니다. 그죠? 효력. 요거는 이제 작년도는 여기서 출제를 했는데, 원래 출제를 잘 안 하는데,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작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여러분들 시험이 이렇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그냥 구석에서 있잖아요. 구석에서. 기존의 기출 경량하고는 전혀 틀려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그 관례대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 작년도는 그걸 싹 빼버리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출제를 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럼 여기도 여기 이렇게 딱 합니다. 등기의 효력이 있거든. 그럼 효력은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 그럼 딱 이렇게 할게요. 이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본등기입니다. 본등기. 예비 등기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됐죠? 자, 그러면 이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분류하는 기준. 그건 답은 이겁니다. 등기를 하면 권리가 변한다. 이거는 종국 등기. 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등기? 예비 등기. 그러면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럼 가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가등기를 해도 권리가 변하지 않는데 왜 하느냐? 그럼 가등기는 뭐를 보존하기 위해서? 손해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뒤에 가면 가등기가 우리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등기거든. 그럼 난 뒤에 가면 배워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배우고 들어가야 돼. 이건 뒤에 가서 나오니까. 오케이? 네. 그럼 하나만 하고 갑시다. 모르겠거든.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가 전부 다 무슨 등기다? 본등기다.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가 무슨 등기다? 본등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 종국 등기의 효력은 있잖아요.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합니다. 작년도는 요 추정력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요 추정력. 우리가 사실은 이거거든. 민법은 판례가 엄청 중요해요. 판례가. 근데 우리 등기법은 판례를 별로 중시 안 여겨. 법 규정을 중시 여기는데 작년에는 판례를 갖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요거로 출제를 했어요. 하나하나 들어갈게요. 자, 책의 154페이지를 갑니다. 재료의 1번을 보세요. 권리 변동적 효력 이래 나오죠. 그게 물권 변동이다. 물권 변동. 자, 동그라미 갈로 읽고 1번을 봅니다. 민법 제187조의 부동산에 관한 밑줄을 긋습니다. 법률 행위. 인한 물권의 덕실 변경은 죽었습니다. 등기하여야. 자, 그러면 시험은 1번이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민법이니까 시험은 2번이 시험입니다. 2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밑줄을 긋습니다.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밑줄을 긋습니다. 접수한 때부터 됐죠. 그러면 마친 경우 위에다가 17시라고 썼어요. 17시. 접수한 때부터 나오죠. 네, 10시라고 썼어요. 10시. 네,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자, 그림을 봅니다. 보세요. 제일 먼저 소유자를 항상 먼저 보세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지금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갑하고라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자, 을이 자, 다시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인이 계약금이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을로 답하세요. 소유자 누굽니까? 갑. 중도금이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잔금이 넘어갔어요. 소유자 누구다? 갑. 이사 들어가서 살아. 소유자 누구다? 갑. 오케이? 그럼 이제 등기 신청을 10시에 했어. 10시에 해서 신청을 10시에 했다는 거는 접수가 10시에 된 겁니다. 자, 소유자 누구다? 갑. 그럼 이제 17시에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 무슨 등기다? 이죠. 여기 누구로 했다? 이제 등기 됐다 안 됐다? 됐다. 요 된 거는 몇 시다? 17시에 등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17시에 등기가 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한 번 해볼게요. 아직 이건 말을 안 썼습니다. 10시에 접수했다. 소유자가 누구다? 가. 17시에 등기부에 기록했다. 소유자 누구다? 그럼 언제부터 소유권이 변한다? 10시.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17시가 뭐 했단 말이고? 등기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10시는 뭐 했단 말이고? 접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학력은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갈로 열고 2번만 잠깐 볼게요. 임차권, 환매권, 신탁등기, 임차권, 환매권만 먼저 줄 거 보세요. 자,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환매도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되지.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마다 있다. 그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등기 나오죠. 신탁등기는 등기해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마다 있다. 이거는 나중에 배워야 돼요. 신탁등기 엄청 중요하거든. 그럼 옆으로 갑니다. 각종 등기에, 자, 적었습니다. 임의적 기재. 여러분,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답다. 빨리 말하세요. 있답다, 있다. 맞죠? 네.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 거기서 신탁 등기 위에다가 273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273페이지에. 신탁 등기는 엄청 중요합니다.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보면 임의적 기재 있죠. 그냥 제가 이렇게 하죠.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죠. 안 하면은 등기 안 해줍니다.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권리를 주장할 수마다 있다. 이거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순위확정의 효력이 있거든. 이거는 이제 법에 있어요. 법에 있어요. 자, 1번으로 갑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밑으로 긋습니다. 등기한 순서. 2번으로 갑니다. 개별 등기입니다. 1.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적었습니다. 같은 구. 한 등기는 적었습니다. 순위번호. 다르고 적었습니다. 다른 구. 한 등기는 적었습니다. 접수 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자,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일단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랬거든. 그 여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죠. 그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죠. 그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네. 자, 칠판을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 개지. 맞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몇 개? 세 개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그럼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세 부분으로 나눈다. 우리나라 지도를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를 부를 때 표제부라고 부르는 거라. 중간을 부를 때 갑구라고 불러. 갑구. 이거를 부를 때 얼구라고. 그럼 이거를 이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책 있죠. 책의 거풀을 표지라고 하지. 맞다. 그러니까 처음이다. 이게 표제부.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한자 세대죠. 한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답다. 있죠. 그게 가벌병정이지. 가벌병정.
맞다. 됐어요. 그러면 요게 읽어보세요. 시작. 갑구, 시작. 얼구. 그럼 이리 오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기록을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무슨 거? 얼구. 요거리 딱 됐죠? 그럼 칠판을 다시 보세요. 요렇게 보면은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이.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얘는 같은 구거든. 같은 구는 무슨 번호를 갖고 따진다?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거는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해로 가는 거예요. 이해로 가면. 그럼 칠판을 잠깐 봐보세요. 혹시 요거 적을라? 적지 마세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있잖아요. 번호는 저 칠판을 봅니다. 번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유번호, 표시번호, 순위번호, 접수번호 이래 나오죠. 그럼 이때 고유번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래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그럼 토지마다 고유번호가 있다. 이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럼 요 세 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잠깐만. 여기 지금 조금 갔다가 올게요. 조금 갔다가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리로 가버린다. 이게 조금 더 갔다가 올게요. 자, 여기라 보세요. 요 제일 위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표제부. 그럼 요게 1, 2, 3, 4를 표제부에 1, 2, 3, 4를 시작. 표시번호.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말입니다. 요거 무슨 번호? 표시번호. 이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순위번호는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거든. 그럼 잠깐만 이제 앞장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앞장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지금 여기에, 자, 여기로 옵니다. 여기 옵니다. 요거 1, 2, 3, 4 있지? 요거에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갑구, 시작. 답을 이야기합니다. 표제번호 모양이 다 틀려요. 토지 등기부든 건물 등기부든 집합 건물의 등기부든 표제번호 양식이 다 틀립니다. 갑구, 을구는 양식이 같아. 그럼 양식이 같아라는 말은 요 위에 요 모양 있죠? 이 모양이 같아 이 말입니다. 같아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여기 무슨 번호? 순위번호. 무슨 번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기타. 이거는 갑골구는 양식이 같아 이 말이에요. 표제번호 양식이 다 틀려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게 순위번호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표제부였다면 이 글자를 시작. 표시번호.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 오세요. 요게 등기 있지? 요게 접수 있지? 그러면 해독되겠죠? 요게 연, 월, 일. 맞죠? 네. 요게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접수, 연, 월, 일. 요게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등기법 시간에 번호는 4개가 나오는데 고유번호는 버리면 되고 표시번호는 어디서 쓰는 말이다? 표제부. 순위번호나 접수번호는 어디서 쓰는 말이다? 갑구, 을구. 그럼 순위번호는 1, 2, 3, 4가 순위번호고 접수번호는 말 그대로 등기를 신청한 날짜. 맞아요? 네. 그러면 답합니다. 나는 신청했지. 등기관은 접수했지. 맞아요. 그러면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런데 민원인의 계급이 높다, 등기관의 계급이 높다. 그래서 접수라고 쓰는 거예요. 신청이라고 안 쓰고. 이해합니까? 네. 그럼 신청 일자나 접수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렇게 딱 가져갑니다. 그 용어가 이제 해결이 됐다, 안 됐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가볼게요. 이리 오세요. 자, 여기로 와보세요. 지금 요거거든. 이제 여기를 받아들여 볼게요. 자, 이리로 오세요. 보세요. 지금
같은 구는 순위번호라는 것을 배웁니다. 같은 구는 순위번호를 배웁니다. 이 부동산의 시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에 3억의 전세를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1번에 뭐가 들어왔어요? 전세. 매덕이 들어왔다? 3억. 그 다음에 전세 준 집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덕을 줬다? 2억. 그럼 저당권이 2억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 합치면 몇입니까? 5. 그럼 10억짜리잖아요. 아직 5억은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또 저당권을 준 거예요. 요거 몇억? 2억. 그럼 이 사람이 저당 들어올 때는 1번, 2번을 알고 들어왔다, 모르고 들어왔다? 알고 들어왔죠. 그럼 이 사람 이래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 집이 잘못되가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 배당받고 이 사람 배당받고 나중에 니한테 배당받는다는 거 알고 들어간다, 모르고 들어간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같은 구라는 말은 전세는 어디 합니까? 얼구. 저당은 어디입니까? 얼구. 저당은 어디입니까? 얼구. 그러면 같은 구에 등기가 몇 개 있다? 3개.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잘못되가 경매가 들어가서 6억에 낙찰이 됐다면 칠판을 봅니다.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다. 그러면 요 순서를 시작 순위번호. 그러면 같은 구는 무슨 번호를 갖고 따른다? 순위번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 얼마나 쉬운 거예요? 맞아요? 네. 요거 합니다. 얼구에 3개의 등기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니, 이제, 그래, 여러분들이 빨리 넘기지.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칠판을 봅니다. 이거 무슨 구? 갑구. 무슨 구? 얼. 이제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구가 다르다. 구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거를 봅니다. 여기를 봅니다. 요거 접수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접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21년 9월 3일 날. 2021년 9월 3일 날. 등기가 몇 개 들어왔다? 2개. 등기가 같은 날에 2개가 들어왔다면. 같은 날에. 오케이? 네, 같은 날에. 그러면 같은 날에 2개가 들어봤는데, 이거는 소유권이지. 어디다 간다? 갑구. 이거는 저당권이지. 어디다 간다? 얼구. 그럼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 2개가 분쟁이 발생을 하면, 만약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면, 이거는 2번이지. 이거는 3번이지. 그럼 이게 앞서지. 맞아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갑구, 얼구니까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 접수번호를 갖고 따진다? 접수. 그럼 이거는 1237. 1233. 그럼 소유권이 앞선다, 저당권이 앞선다, 저당권.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괜찮습니다.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날짜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맞다? 알지? 그럼 이제 실리로 오세요. 자, 예를 들어서 1970년 5월 29일. 자, 요게 제 생년월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년월일 여기죠. 그러면 이거 읽어보세요. 연, 월, 일.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21시에 태어났어요. 오케이?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괜찮습니다. 야단 안 칠 때니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궁합 볼 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궁합 볼 때. 토정 비결 볼 때 아니 저기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궁합 볼 때 필요하잖아요. 토정 비결 볼 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간까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돼요. 시간까지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분입니다. 분까지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됩니다. 분까지. 자, 칠판을 보세요. 9시 30분에 애가 태어났어. 9시 35분에 쌍둥이가 태어났어. 형님 동생 따려야 된다 안 따린다? 그러면 시간까지는 같잖아요. 그럼 분까지 가야지. 분까지. 맞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자, 답입니다. 30초. 자, 여기까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아니, 중요한 거예요.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 오늘, 날짜 같아, 안 같아? 같아. 11시, 날짜 같아, 시간 같아, 안 같아? 같아. 30분 같아, 안 같아? 같아. 30초에 은행에 들어온 사람이 뽑은 순번대기표와 35초에 은행에 들어와서 순번대기표가 같아, 다르다? 다르죠. 그 순번대기표 순서대로 업무 처리해 주잖아요. 이해합니까? 오케이? 되죠? 그러면 이리로 오세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이거는 칠판을 봅니다. 같은 날짜는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러면 1237호와 1233호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1분이라도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1분이라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서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시험에는 저는 거창하게 말했지만 구가 같았을 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고 구가 달랐을 때는 접수번호를 갖고 따진다. 이래만 여러분들은 암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맞지. 얼마나 쉬워요. 동각. 그 다음에 이제 채로 갑니다. 154페이지를 가세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완다. 됐죠? 네. 그래서 부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주등기 할 때 주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부기 위에다가 종이라고 써요. 종. 잠깐만 이리라고 써요. 자, 제 말을 잠깐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주종이라는 관계가 있지. 있답다, 있지. 주종입니다, 주종. 그러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어더와이더, 그럼 이 주가 주등기입니다. 종은 있죠,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다, 이 말. 그러니까 종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럼 부기등기는 항상 주등기를 따라다니는데 안 따라다닌다? 따라.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해볼게요. 1, 2, 3, 4가 있지. 맞아요? 네. 그 1, 2, 3, 4가 독립된 숫자 2단이다, 2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주등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칠판을 보세요. 1에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요거는, 제 칠판을 봅니다.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해봅시다. 이거는, 이거보다 앞이다, 뒤다, 앞! 그럼 여기 들어가야지. 여기 1이잖아요. 앞이다, 뒤다, 앞! 그럼 여기다가 들어가야지. 맞아요? 네. 그럼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봅시다. 1하고 1의 1이죠. 그러면 앞은 1이 앞이다. 1의 1이 앞이다. 1.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보다는 앞이고 요거보다는 뒤잖아요. 맞다. 그럼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의 뭐다? 2. 요 등기를 무슨 등기? 주등기. 요 등기를 뭐다? 부기등기. 그러면 부기등기와 주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있지만 이거와 같은 거다, 같은 거이다, 같은 거다. 이거를 요즘에는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해가 됩니다.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자, 옛날에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이 부동산에, 자, 요렇게 볼게요. 이 부동산의 시가 10억짜리예요.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답다. 있지. 그럼 1번에 전세가 5억이 들어왔어요. 됐죠? 자, 1번에 전세가 5억이 들어왔어요. 됐죠? 네. 두 번째입니다. 갑은 전세 준 집 은행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있다. 그럼 2번에 저당권이 2억이 들어왔어요. 2번에 저당권이 2억이 들어왔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합치면 몇 억입니까? 7억. 7억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등기를 공부할 때는 불이익 보는 자를 키로 잡습니다. 이익 보는 자를 키로 잡지 않아요. 그 말은 이 집 잘못돼가 경매 들어가면 이 사람 먼저 배당받고 이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럼 항상 1번이 키다, 2번이 키다, 2번. 그럼 2번은 이 사람이 5억인 줄 알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는 일반적으로 70%거든. 그럼 10억짜리니까 경매 들어가면 최소한 7억은 낙찰이 되는 거라. 그러면 전세권자가 5억을 가지고 가도 내한테 2억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크게 위험 부담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6억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 이 사람이 무슨 관계입니다? 이해. 그럼 이해관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면 6억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아까 그랬죠. 요거는 몇 번입니까? 1번. 요거는 몇입니까? 1에 1. 이거는 요거보다는 앞이다, 뒤다? 앞이다, 뒤다? 뒤. 그럼 요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지만 첫 번째와 같은 거다, 같은 거 아니다? 같은 거죠. 오케이? 그럼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에 여러분, 경매에 7억으로 낙찰이 됐다면 이 사람이 먼저 몇 억을 가져간다? 6억. 그럼 이 사람은 몇 억 가져간다? 1억.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승낙서 써주겠어요? 안 써주겠어요? 안 써주면 그냥 3번으로 가는 거 되면 3번. 그래서 몇 억이 된다? 6억. 이해합니다.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시작 부기등기, 안 하면 시작 주등기. 이거는 옛날식 공부예요.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거든.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똑같은 그림입니다. 1번에 전세가 있어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자, 여기 아까 5억이다. 이래 됐어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억이다.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억이다 이 말. 자, 이때 요 5억이 6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그럼 이해관계이거든. 그럼 이 사람의 성락서가 들어가면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컴퓨터는 줄 삽입, 칸 삽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가 1에 1 그래가 6억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는. 요즘은 이래 하는 거지.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바로 옆에 들어가 버린다. 그럼 바로 이거와 이거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옛날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전부 다. 지금은 이 바로 밑에다가 넣어버리니까 여러분들 부기등기는 끼어들기입니다. 끼어들기. 요게 끼어들었잖아요. 내 앞에 끼어들었잖아요 사람이. 다시 할게요. 요 1번 2번 있죠. 그럼 항상 1번이 키다 2번이 키다 2번. 끼어들었다는 거는 내 앞에 끼어들었다 뒤에 끼어들었다 앞에 들은 사람이 끼어들기지 뒤에 들은 사람은 끼어들기가 아니고 순서대로 쓴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저는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주종이다 종아이다 종. 그럼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흐름은 파악했죠? 네. 통과. 자, 그런데 이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요거 해결했습니다. 자, 요거 아까 요거 해결했죠. 자, 이리 와보세요. 지금 맞다. 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구나. 자, 요거 해결했거든.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거 됐거든.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요거 무슨 등기? 주등기. 요거 뭐다? 부기등기. 문자라 하면은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어드와이더 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넘겨볼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는 요게 주등기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부기등기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대 나오면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 거 이해한다 안 한다? 하지. 요게 1, 2, 3이지. 맞다 맞다? 맞다. 요 1, 2, 3을 문자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지. 시작. 등기한 순서. 이해합니까? 네. 그럼 부기등기가 몇 개? 3개. 그럼 부기등기 상호 간에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서로.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적었습니다. 등기의 순서. 이해했어요? 네. 요거 그림이 이해됩니다. 네. 시험에는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고 문자로 노는 거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거지. 통과 됐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옆에다가는 332페이지라고 적었어요. 332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는 319페이지. 319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는 178페이지. 178페이지.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나오는 파트가 있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55페이지입니다. 추정적 효력입니다. 자,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출제인이 이걸 시험에 낸다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 추정력이라는 거는 결론은 이겁니다. 추정력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력이 뭐냐? 이럴 때 그냥 민법에서 여러분들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거를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지. 그럼 추정한다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야, 저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인다, 중반으로 보인다, 후반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 사람 60대로 보인다 이래 말했어. 그럼 저는 아니 나는 1970년생이다, 50대 50살이다 이래 합니다. 그러면 60살로 보인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60살로 보인다고 했으니까 60살임을 그 사람이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럼 나는 51살임을 입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항상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지.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요거를 제가 잠깐 설명해 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잠깐만 설명해 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돈 3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자, 저당권 등기가 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럼 갑은 채무자다, 채무자이다, 채무자. 을은 채권자다, 채권자이다, 채권자.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돈 3억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있잖아요. 갑이 1년 있다가 돈 갚았어요. 그럼 돈을 갚았다면 이 등기 말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요. 그런데 돈은 갚았거든. 근데 말소는 안 하고 놔뒀어. 한마디 할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사망신고는 안 하고 놔뒀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돈을 갚았거든. 그럼 민법 제187조를 가지고 오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채무 변제만 하면 저당권은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갑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거든. 아, 이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는 내가 돈만 갚아버리면 소멸하니까. 오케이? 돈 갚았어. 근데 말소는 안 하고 놔뒀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답입니다. 그럼 제3자가 이 등기부등본 떼보면, 제3자가 이 등기부등본 떼보면 3억을 빌리고 갚았다고 추정한다? 안 갚았다고 추정한다? 그럼 안 갚았다고 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3자가 갑한테 가서, 야, 내가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너 요 3억의 채권이 있던데 이 부동산 나한테 팔려고 그랬냐? 왜 말 안 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러면 갑이 아니야, 내 돈 갚았어. 채무변제 영수증 보여줄까? 이래가 보여주면 갚은 걸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갑은 갚았다는 걸 입증 책임을 져야지. 맞아요? 네. 그럼 제3자는 저 사람이 안 갚았다는 걸 입증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는 등기부 보여주면서 야, 봐봐라, 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갚은 거 아니가? 이래 되는 거지.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럼 저는 거창하게 말했지만 요 3억을 법률 용어로 말하면 비담보 채권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빌린 돈을 시작 비담보 채권. 그러면 제3자는 아, 이 사람이 3억을 빌리고 갚지 않았겠구나라고 추정한다, 안 한다? 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책으로 앞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궁극적인 답은 추정력이 있냐 없냐를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1위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게 갑구 을구입니다. 요거는 자 표제부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1위로 잠깐만 와보세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거든. 자, 이거를 외워버렸어요. 그냥 뭐를 해버리냐. 표제부에 안 되는 게 있어. 표제부에 안 돼. 이걸 외워버리고 나중에 가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없어요.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어요.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를 할 수 없어요.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을 할 수 없어요. 자,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표제부에는 인감이다, 등기필 정보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표제부에는. 오케이? 네. 그러면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 오세요. 요거는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좀 전에 뭐를 배웠냐면 이거를 배웠거든. 자,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오더와이더 오. 그런데 다른 구는 접수번호는 게 이게 무슨 구? 갑구. 무슨 구? 을. 이게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해합니까? 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보세요. 날짜까지 쓰면 되지. 왜 접수번호가 필요하냐 이 말이거든.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표제부가 있고 갑구, 을구가 있거든. 칠판을 봅니다. 갑구입니다. 요렇게 하는 거는 구가 같아 다르다? 같아. 요렇게 하는 거는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같아. 요렇게 하는 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다. 여기서 무슨 번호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접수번호가 왜 필요하냐? 접수 일자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번호가 필요하냐? 그것은 갑구,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가 필요하니까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접수번호는 갑구,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수번호를 갖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접수번호를 쓰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다시. 조금 어려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날짜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번호가 필요하냐라는 것은 갑구,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갑구,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표제부와는 접수번호가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표제부는 접수번호를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까지는 써야 안 써요? 써! 접수번호는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접수번호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나중에 배울게요.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추정력이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랍니다.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입니다. 권리.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이 얘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시작. 소재, 지법,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렇게 되죠.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칠판 잠깐 와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는 표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갑골구는 권리관계라고 말하거든. 표제부는 사실관계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관계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한 게 사실관계예요. 그럼 이거를 잠깐만 보세요. 이게 노란색입니까? 노란색으로 추정합니까? 노란색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제가 남자입니까? 남자로 추정합니까? 남자이다. 그러면 길거리를 가면 요 앞에 길 있겠죠? 그 지목이 도로입니까? 도로로 추정합니까? 도로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서울대학교는 지목이 학교용지입니까? 학교용지로 추정합니까? 학교용지이지. 이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추정합니까? 콘크리트로 지은 겁니까? 지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는 눈으로 보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이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추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럼 오늘 요거 하거든. 지금 뒤 거는 나중에 가서 배우도록 할게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그까지 해결했어요. 자, 여기 됐어요. 자, 그럼 요거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종국 등기를 배웁니다. 그럼 추정력은 좀 전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점유력 효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등기의 효력이다? 종국. 그러면 종국 등기에 추정력이 있는 겁니다. 예비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추정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1위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까지 해결했어요. 이게 자꾸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금방 요거 이제 문제 할게요.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 자, 1위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하나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를 시험에 낼 때는 표제부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닙니다. 왜? 등기 파트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를 공시하지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갑구, 을구입니다. 갑구, 을구의 등기부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으니까 요 5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5개는. 자, 시작.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 그러면 답입니다. 여기에 추정력이 있다. 여기에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설명할 거예요. 그럼 등기 원인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기가 나오죠. 이게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보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이게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정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뭡니까? 매매. 그러니까 요게 등기 뭐란 말이고? 원인이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칠판을 와보세요. 칠판을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리 옵니다. 이리 옵니다. 갑은 을에게, 자, 여기서,
아, 여기서 표현이 저렇게 되어 있었구나. 그럼 요거를 제가 잠깐 고칠게요. 자, 매매라고 고쳐볼게요. 매매라고 고쳐볼게요. 갑은 을에게 정려를 했습니다. 정려. 그럼 정려를 했다면 정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려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매매로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자, 사실은 뭐를 했다? 정려. 등기부는 뭐로 나 있다? 매매. 그럼 제3자가 이 등기부 등본 떼보면 갑하고 을하고 정려한 걸로 추정한다?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매매.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보세요. 아,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고, 을하고 병하고 상속했고, 병하고 정하고 매매해서 현 소유자가 정인가 보다라고 추정한다, 한다. 그럼 요거 있죠, 요게 등기 시작 원인. 그럼 시험에 낼 때는 매매의 추정력이 있다, 정려의 추정력이 있다, 이래 쓰는 게 아니고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그럼 등기 원인에는 추정력이 뭐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당사자입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자, 칠판을 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칠판을 보세요. 갑은 을하고 정려했지. 을은 병하고 상속했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것도 또 매매라고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갑, A, 을입니다. 을. 자, 보세요. 갑은 A하고 매매를 했어요. A는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야지. 맞죠? 근데 등기는 이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중간 생략이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갑에게서 누구로 넘어갔다? 을. 그러면 을은 사실은 누구하고 매매했다? A. 등기부는 뭐로 나와 있다? 갑. 등기부는 갑하고 나와 있지. 그 사실은 누구하고 매매했다? A. 맞죠? 그럼 제3자가 이 등기부 등본 떼보면 을은 A하고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갑하고 매매한 걸로 추정한다. 갑. 네. 그러면 이렇게. 요거 이해됩니까? 네. 요거를 권리 변동의 당사자.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뭐다? 있다.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는 거꾸로 하면은 정 앞에는 누구였다? 병 앞에는 누구다? 을 앞에는 누구다? 갑.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은 소유자였다? 소유자 아니었다? 소유자. 그럼 저런 사람들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다. 그럼 암기할 때 이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작. 권리 변동의 당사자. 이렇게 하는 거는 시작. 전 소유자. 그럼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이러면서요. 좀 전에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전 소유자에게 추정력이 뭐다? 있다. 아까 3억 저당권 있었죠?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뭐다? 있다. 이래 가는. 그 다음에 민법 가져오면 안 됩니다. 민법은 정리합니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보느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보느냐 이 소리거든. 당연히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등기. 그러면 자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은 갑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점유는 누가 하고 있다? 을. 그러면 을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갑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갑. 당연히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보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은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죠. 사자는 죽은 자다, 죽은 자이다. 그러면 답입니다.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안 한다? 그게 답이지. 아니, 다시. 칠판을 보세요.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괜찮아요? 이래 보세요.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오케이? 그러면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고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아버지는 사자다. 오더와이다. 비상속인이다. 오더와이다. 상속인이다. 오더와이다. 아버지 사망했어요. 소유자 누굽니까? 을이지, 을. 등기해야 물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 그러면 답입니다. 사자의 경우에는 정합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없으니까 죽은 자는 입증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요게 시험은 답으로 나왔어요.
허무인은 세종대왕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그냥 죽은 자에게는 추정력이 없다, 허무인에게는 추정력이 없다, 이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우와, 어려운 거 끝났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155페이지를 가볼게요. 155페이지를 갑니다. 추정력입니다. 처음으로 가볼게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한다. 첫째 줄만 줄 거 보세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럼 옆에다가 3억이라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당권에 3억이 돼 있으면 돈을 갚았는데도 등기가 3억으로 돼 있으면 당연히 돈을 아직 안 갚았다라고 추정한다, 한다? 한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갈로 읽고 2번으로 내려오세요.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범위. 동그라미 1. 넷째 줄에 가서 줄 것입니다. 비담보 채권.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2번입니다. 2번에. 줄 것지 마세요. 동그라미 2번에 끝만, 둘째 줄에 끝만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 경명서 나오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있죠? 앉아있죠? 그럼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앉아있는 거 이다, 아니다? 이지.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했죠? 그럼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한 거. 농지를 사고 팔았죠? 그러면 당연히 농지취득자 증명서는 첨부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장 넘기세요. 자, 3번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줄에 갑니다. 판례는 죽었습니다. 등기 원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니은으로 갔어요. 니은으로 갔어요.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권리 변동의 당사자. 넷째 줄에 전소유자. 그 다음에 갈로 열고 3번에 추정력이 부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죠. 자, 1번입니다. 표시등기 줄 거죠. 표시등기. 표시등기니까 갑골구다, 표제부다, 표제부. 2번에는 가등기만 줄 거세요. 가등기에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요거 혼자 한번 해봅시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죽은 자, 허무인에게는 추정력이 없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의 추정력이지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등기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통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